2013년 5월 27일 밤 8시경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물리 인근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24번 나들목 부근에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길로 인해 도로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 구간을 달리던 차량 2대가 불과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연이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고속도로라는 특수성과 폭우라는 기상 악화가 겹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시속 140km에 달하는 고속으로 달리던 외제차 BMW X6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강하게 들이받고 멈춰선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해 있던 서씨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심한 부상을 입어 경황이 없는 상태로 갓길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되어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이 사고 현장 바로 맞은편 1차로에서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55세였던 여성 강임숙 씨가 운전하던 기아 모닝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강하게 추돌한 것입니다. 뒤따라오던 목격자 차량이 연쇄적인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과 구조대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둠 속에서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선 차량들은 2차 사고의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인 밤 8시 8분경 신고를 받은 견인차가 신속하게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견인 기사는 도로 1차로에 멈춰 서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2차 사고의 위험이 컸던 강임숙 씨의 모닝 차량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한 견인 기사는 신속하게 차량을 연결하여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문산 휴게소로 모닝 차량을 견인 조치했습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바로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밤 8시 20분경 고속도로 순찰대가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고 문산 휴게소로 이동된 모닝 차량과 고속도로 현장을 모두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닝 차량의 운전자인 강임숙 씨의 행방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량을 열었을 때 운전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경찰은 충격적인 상태를 목격했습니다. 차 안에는 강임숙 씨의 지갑, 현금, 신용카드, 휴대전화, 가방 등 모든 중요한 소지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우산과 신발마저 차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모닝 차량을 현장에서 직접 견인했던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최초 현장에 도착해 차량을 견인할 때부터 이미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운전자가 맨발로 소지품과 휴대전화를 모두 남겨두고 폭우가 쏟아지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폭우 속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차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의 산과 골짜기, 배수로, 수로 등을 샅샅이 뒤졌고 기동대와 수색견, 야간 열화상 카메라까지 투입했으나 강임숙 씨의 시신이나 생존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녀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지거나 통장 계좌가 사용되는 등의 생활 반응 역시 단 한 건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으면서 수사기관과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과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식적인 언론 보도와 수사 기록에 남은 의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교통사고 후 뺑소니 및 시신 유기 의혹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일부 목격자들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2차로에 사람이 일직선으로 누워 있었는데 차가 오자 피하려는 듯 뒹구는 모습을 보았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진술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강임숙 씨가 사고 직후 차 밖으로 나왔다가 빗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한 뒤 사고를 은폐하려는 자에 의해 시신이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일부 견인차 기사들의 동선과 시간대가 의심을 사며 초기 유력 용의자 선상에 오르기도 했으나 차량 검사와 압수수색에서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앞서 사고를 냈던 BMW 차량과의 연관성입니다. 현장 조사 결과 사라진 강임숙 씨의 모닝 차량 앞유리 우측 부분에서 머리카락과 두피 조직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 이 머리카락은 실종된 강임숙 씨의 것이 아니라 건너편에 사고를 내고 서 있던 BMW 차량의 동승자인 서 씨 아내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혀 다른 차량에 있던 사람의 신체 조직이 왜 모닝 차량 유리에 박혀 있었을까요?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들은 BMW 사고 당시 발생한 강력한 충격이나 외부 힘에 의해 부인이 차 밖으로 튕겨나갔거나 혹은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고속도로 도로 위로 걸어 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달려오던 강임숙 씨의 모닝 차량이 이 여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BMW 운전자 서 씨의 부인은 사고 직후 갑자기 무언가 터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고 그 이후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모닝 차량 유리에 박힌 머리카락을 근거로 BMW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부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나 BMW 측은 현장 증거가 오염되었거나 조작되었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진술의 일관성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추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는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강임숙 씨가 채무관계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실종 당시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만 수입에 비해 과도한 약 130만 원에 달하는 상태였습니다. 실종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경우 가족들이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약 7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복잡한 채권 및 채무 문제에 얽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과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취재 과정에서 묘한 제보들이 잇따랐습니다. 사건 당일 밤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던 중년 여성을 보았고 그 여성이 자신에게 10만 원에서 15만 원 가량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수중에 있던 3만 원을 건넸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해당 제보자는 경찰이 제시한 강임숙 씨의 사진을 보고 동일 인물이 맞다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종 이후 홀로 지내는 남편의 집에 의문의 여성이 정기적으로 출입하며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는 주민들의 정황 제보가 포착되어 강 씨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 등으로 외모를 완전히 바꾸고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방송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남편과 가족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가족들은 행정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실종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보험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절망적인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의혹만 무성할 뿐 명확한 사기 혐의나 잠적 증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해고속도로 강임숙 실종 사건은 비오는 밤 발생한 다중사고의 혼란 속에서 운전자 한 명이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비극적인 미제 사건입니다. 도로 위 목격자들의 엇갈리는 진술, 타인의 DNA가 발견된 차량 유리의 수수께끼, 그리고 거액의 보험금과 잠적설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임숙 씨의 생사와 행방을 가리킬 명확한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